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입니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도와주시는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사정 있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놀러 갔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저만 버려두고. 한동안 장성철 소장이 자주 빠졌던 거 알아요? 최근에는 안 빠졌잖아요. 장성철 소장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들 뭘 좀 다뤄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할 얘기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선거 패배 이후의 내홍 그리고 뭐 대통령의 반성 등 태도 변화, 그다음에 여권의 신당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의 얘기가 화제가 됐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를 지난 월요일에 한다다가 일주일이 미뤄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건 맞아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 뭐 혹시 추가로 좀 또 다뤄야 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반성과 소통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고개를 숙이는 척하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 이상 변화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네. 저 근데 진짜 억울해요.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실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와 정말 난 진짜 억울하다. 그 생각만 들었어요. 왜 억울해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계속 했던 얘기를 그렇죠. 이제 와서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억울해요? 억울해. 저 진짜 보수 아니 참칭 1년 6개월 동안 부르짖어서 겨우 이제 좀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왜 억울합니까? 아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제 보람과 성과를 느끼기 시작하셔야지. 아니 앵커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공격과 비판과 비난과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아직 혹시 혁신위원장 연락 안 왔습니까? 아니 혁신위원장 안 하고요. 공관위원장 제가 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 분이 갑자기 또 이제 이념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하니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국민의 민심의 회초리가 자칫 잘못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완패를 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레임덕에 빠져서 국정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와 큰일 났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라는 정략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이제서야. 그 이제서라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말하고 메시지로만 나 조금 바뀌었어라고 국민들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대통령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아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에이 어려움 또 피하고자 그냥 잠깐 그냥 국민은 언제나 오라 이런 얘기로 피해가시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진한 이념이 아니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진한 이념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변화가 있으면 대통령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고 반성과 소통 국민은 늘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어가 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소통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하는 말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또 이제까지 계속 너무 자유를 많이 외쳐서 저는 처음에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뭘까를 좀 고민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수사의 자유밖에 없더라고요. 취임사부터 자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그렇게 통합을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다가 통합위원회 가서 통합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왜 통합을 얘기하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는 어떤 주제 전환만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 전혀 아직은 뭐 반성이나 소통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시적 조치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선은 당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냥 그 임명직 지도부를 새로 임명하면서 2기 체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혁신위원장 등을 곧 뭐 임명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예고는 돼 있는 상태고 결국 그렇다면 진짜 변화나라고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그 혁신위원회입니까 뭡니까? 글쎄,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믿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통령께서 앞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첫 번째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12구 이태원 참사 1주년 돌아오잖아요. 일주기. 예. 대통령께서 그 유족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삿포로 총영사가 일본인 그때 사망한 분들 가서 만나서 유족들 만나서 위로했거든요. 일본인들은 왜 위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왜 정부의 관계자가 왜 위로를 안 해요? 그것은 좀 옳지 못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거는 정치적 국면과 무관하게 그냥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태도잖아요. 태도와 인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누구를 임명하고 빼고 뭐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을 대우하는 모습.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 노선을 보하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이런 좋아요. 인식을 줬는데 좀 이태원 유족 만나라. 네. 또. 야당과 대화해야죠. 왜냐하면 정기국회 있잖아요. 법안 처리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예산안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만나느냐? 이재명 대표 안 만나도 좋아요. 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새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자 정기국회 우리 민생 법안 처리합시다. 대통령이 민생 예산 처리합시다. 야당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법안 처리, 예산 처리 못 해요.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난다? 원내대표 단이라도 좀 만나셔가지고. 왜냐하면 정기국회는 민주당이 괜찮다고 했나요? 아니 하면은 어때요 민주당? 근데 이제 혁신을 하면 뭘 혁신할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혁신이 꾸렸을 때 국민의힘의 비판이 그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부터 혁신 안 하는데 너희들이 뭐 하냐라고 비판했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 선정하는 순간 그럼 혁신회라고 할 때 혁신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혁신위는 민주당이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선출하려면 김기현 대표부터 원위치 시켜라. 그래서 대통령이 대표 될 수 없는 분을 대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내고 비대위원장이 됐던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자생할 수 있는 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나와야죠. 이것부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장성철 소장님 말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죠. 대통령이 너무 옹졸해 보여요 지금. 나 이재명 대표 절대 안 만나. 당신은 범죄자야. 또 이준석 대표 야 너 만나기 싫어. 계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덩치는 근데 너무 옹졸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혁신위원장이 누구냐. 혁신위원회 뭐 다시 또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데 참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 만들고 뭐 위원장을 임선했다가 열 몇 시간 만에 그만두고 뭐 김은경 위원장이 들어서서 또 어떻게 되고 바로 엊그제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각 당의 혁신위원회가 무슨 늑대가 나타났다입니까? 이거 혁신합니다 해놓고서는 뚜껑 열어보면 별거 없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기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나 국민의힘 취입하는 기자들한테 쭉 혁신위원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취재를 해봤는데 특별히 답이 없고 별로 기대할 관심이 게 없다? 없다라고 하고 그래도 누가 하마평에 오르내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하태경, 윤희숙, 정운찬, 김병준, 안대희 이렇게 오르내렸는데 하태경 의원은 제외됐대요. 그래서 왜 제외됐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품어야 되고 이준석계 중에 한 명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할 거야 하는 순간 하태경 넌 안 돼. 라고 이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수 언론에서는 30대 혁신위원장 임명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누가 있나요? 뭐 당에는 있죠. 최고위원 장해찬, 김병민 이런 최고위원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골수 친윤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30대니까 저는 차라리 좀 젊게 가려면 장해찬 최고위원을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것이 그래요? 파격 중에 파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격이라고 느낄까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냐 당직 인선을 하고 혁신위원장 임명하더라도 당은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구단주하고 감독은 그대로 두고 코치진 몇 명 보강한다고 그래서 경기력이 나아지고 선수를 바꿔야죠. 선수를.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예. 지적되는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할 거 없을 것 같다. 전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예,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장해찬 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가 30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얘기 외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외에 더 이상 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했는지 전혀 기억 남는 게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2030 세대가 다 떠났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어려웠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뭐 어떤 메시지를 잘 냈을 때 2030과 60, 70대가 포위하는 세대 포위론이 있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위기의식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2030 다 나가서 지금 장해찬 김병민은 그 역할을 했느냐 저는 전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혁신위원장도 별 필요가 없는 게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관심이 없는 게 공천권도 없죠. 맞아요. 공천 룰도 뭐 바꿀 수 그렇죠. 있을지도 모르고 네. 공천 룰을 바꿔서 지금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와 국민의힘 혁신할 수 있겠구나라고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제가 이제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혁신위원장 어때요? 뭐 좋죠. 저도- 유승민,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혁신위원장, 공관위원장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주장했다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에서도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관심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하려면은 예.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어떤 요구냐? 대통령님, 내년 총선에 공천에 관심 끊으십시오.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이거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라고 공천에 뭐 배려를 해주거나 더 어드밴테이지 줘가지고 꼭 공천 주라고 그런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관심 끊으십시오. 예. 안 그러면 탈당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예, 예. 근데 별로 가능성이 없. 앵커님이 제가 얘기하는데 고개도 돌리시고. 아니 난 오히려 저 이승훈 위원장이 네. 방금 뭐 유승민 혁신위원장 어때요? 그랬더니 좋죠 이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좋죠 그러는데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왜 그냥 당무를 거부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당시 후보 윤석열 네. 후보가 입장과 자세를 바꿔서 선대위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이러면서 부산에 가서 다시 이준석 대표 손잡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앞두고 한 2월 달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 유승민, 이준석 다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민주당 어떡하려고 이렇게 괜히 그냥 희희낙낙하고 아니 계십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그냥 고개를 국민들 앞에 좀 숙이는 척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으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모셔오고 예. 야당 대표 만나고 예.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좀 바뀌었나? 아니, 그러니까 내년 2월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만약에 민주당.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실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그랬잖아요. 국민이 잘한 것이지 국민의 힘이 못한 것이고 예, 예. 국민이 잘한 것이지 민주당이 잘한 게 없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했고 지금 현재로서 뭐 서초, 강남 심지어 이제 송파 정도 예, 아니면 예.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위기로 작용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그렇게 변하는데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앵커님 저는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1년 반 동안 떠들었잖아요. 한 그동안.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거창하게 혁신위원회 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인 것으로 하시라. 상식위원회를 구성하시라. 상식위원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보여왔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만 바로잡아도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다시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혁신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비상식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를 몰아내는 어떤 거 아니었습니까? 이준석 그런 걸 대표. 봐야죠. 어쨌든 그걸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죠. 대통령께서 반성이라는 단어도 꺼내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준석, 유승민계 등에서 나오는 신당 창당론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그 이야기 더 좀 나눠보도록 하죠. 1시 33분 막 지났습니다. 네, 교통정보 정현정 씨.
네, 현재 서울 시내는 수월한 편인데요.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사이 2차로와 3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어서요.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목천 부근까지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판교 부근에서는 5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처리 중이라서 서울 요금소부터 판교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더 가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천안휴게소 부근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서울 쪽인데요.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6km가량 정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더 가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도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우연찮게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를 각각 만났어요, 따로. 그냥 저 혼자 만난 것이 아니라 두세 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유승민 의원이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저한테 그때 신당이라는 단어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 신당 만들 거니까 성철아 너 좀 와서 도와줘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보고 성철아 너 어떻게 정치할 거냐. 그래서 아니라고, 난 정치 안 한다고. 나는 내 꿈이 내가 끝날 때까지 정관용 시사본부 출연하는 게 내 꿈이라고 방송 평론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깝다. 네가 신당 만들면은 내가 거기 신당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깝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각종 인터뷰를 보니까 12월 달에 결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당을 좀 창당해서 내년도에는 꼭 배지를 달겠다라는 의지가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내년에 꼭 배지 달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공천 줄 리도 만무하고 공천 주더라도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고 본인이 어쨌든 신당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저는 정당 투표 비례의원으로 좀 배치다는 것이 옳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대구의 수성 같은 데 출마를 해가지고 지역구원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당 이름으로. 네. 우선 장 소장은 이 전 국민 앞에 약속한 것부터 지켜야 돼요. 그럼요. 네. 신당 해도 가지 마요. 네, 당연하죠.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네. 하여튼 약속했어요. 네, 약속. 신당 될까요? 아니 뭐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그 험지 노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공천 받아도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공천 안 주겠다고 징계를 1년 6개월을 줬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는 뭐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천을 안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용 의원인가요? 뭐 이준석은 공천 주고 유승민은 안 준다. 굉장히 저는 기분 나쁜 발언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갈라치기를 하면 결국에는 신당으로 가지 않겠냐. 그 신당이 파괴력이 있든 없든 그래도 뭐 비례 의석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자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이 아직 안 바뀌고 있으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남아있는 상태고 지난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상한 캡을 씌웠었는데 그거는 지난 총선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 캡도 이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47석 정당 투표로 그런데 이제 그 총선 앞두고 또 이 거대 양당이 아마 신당이 생기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면 또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죠.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어쨌든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석수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런 신당이 네.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구도상 굉장한 악재 아닙니까? 악재죠. 왜냐하면 특히 수도권에서 보통 5%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데서 만약 이준석 신당에서 뭐 지역구 출마할 수 있는 의원들이 뭐 후보들이 나와서 한 5%만 깎아먹어도 예.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2020년도에 패했던 그 참혹한 그러니까요. 선거 결과보다 훨씬 더 멸망할 수준의 선거 자, 참패가 그렇다면 유승민, 이준석을 다시 품에 안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타협하고 협상해서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런 선택을 국민의힘이 해야만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선택하고 싶어도 대통령께서 안 돼라고 하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어쨌든 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네. 논리적으로 봐서는 네. 협상 타협해서 권력을 나누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살 길 아니냐. 근데 2010년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신당은 되고 네. 그럼 국민의힘은 괴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자꾸 2016년 총선 공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옥새 들고 나르샤. 친박들이 아유 그냥 우리 총선 승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자꾸 대들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 말 잘 듣는 8, 9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만 있어도 된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보기에 저 이제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구도로 가고 있다. 왜 자꾸 공천권을 쥐어서 자기 사람 내보내서 한 7, 80명만 하면 우리 대통령이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선 끝나면 다 국회의원들 각자 생각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다고 보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 대선 때 2번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잡았어요. 약간 이준석 대표가 좀 나쁜 행동, 나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절박하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아직은 저는 잡을 시간은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때는 이제 잡는다, 품에 안는다가 아니라 네. 협상을 통해 권력을 나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그럴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네. 또 그럴 일이 정말 벌어지면 그때는 민주당이 큰일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강남 서초 빼놓고는 다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특별히 지금 변화된 건 없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장 소장 보기에는 그렇게 안 갈 것 같죠? 그냥 대통령께서 유승민 꼭 다수당이 아니어도 좋다.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죠?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지금 대통령을 따르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들이 내년에 배지 달려고 호심탐탐 지금 엿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공천 주고 싶어 하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유능한 것 같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뭐 깨끗한 것 같지도 않고 내 말을 뭐 잘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사람들 왜 공천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유혹과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풀어놓고 자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한다. 상징적인 조치들 뭔 만나시고 뭐 이분들에게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 아니면 또 비례대표 줘서 솔직히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중요한 인사들은 이준석 뭐 유승민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전국 다니면서 선거운동 후보 지원 유세하는 것과 그냥 현재 최고위원인 뭐 장해찬, 김병민, 뭐 조수진 이런 분들이 전국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는 거는 득표율 차원에서 천양지차일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한 20-30분 동안 우리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바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안 바뀔 것 같다. 네. 김만길 역할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MB계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유인촌 씨라든가 김한길 전 대표도 그런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파괴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지 않나. 많이 잊혀진 존재 아닐까.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뭐 책사 역할까지도 했다는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특별히 보여준 건 없잖아요. 통합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말 한 단어를 올리지 않았다는 건 결국에는 김한길 전 대표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건데. 요새 통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통합. 갑자기 통합위원회에서의 제안을 들었는데 이게 좋으니까 이것도 실행에 옮기자 그랬는데 아니 실행을 떠나서 통합이란 말 자체를 꺼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입으로만 지금 바뀐 것이기 때문에 김한길 전 대표가 비대위 나와서 뭐 칼질을 한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김한길 위원장한테 반성문 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반성문 쓴 게 아니거든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네. 정말 통찰력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내각과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어. 김한길 위원장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반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국민통합위원회 자리에서 정말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 당의 중요한 사람 다 모아놨잖아요. 예. 김한길 위원장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선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은 아마 권력의 2인자 정권의 2인자가 될 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커졌다. 그래서 그분이 정책 제언뿐만이 아니라 향후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치 달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설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설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뭐 나와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보다 그냥 뒤에서 자 대통령 따르고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자 하나의 당 만들어 외곽에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요. 외곽에? 네. 그래가지고 그 당과 국민의힘이 통합한다? 내년 1월 달쯤에 신설 합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름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윤석열 신당, 윤석열 당으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맨날 그렇게 김한길 위원장이 그렇게 했어요. 그 느낌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 가가지고 김태우 후보와 대통령은 한 라인 연결돼 있습니다. 마치 전두환식의 어떤 선거 기법이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예전 대통령과 친합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양형자 씨 신당, 금태섭 씨 신당, 뭐 조정훈 씨 신당 다 합쳐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조정훈 씨는 이미 들어갔어요. 합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뭐 전혀 감동은커녕 뭐 별로 관심조차 없을 것 같아요. 외곽에 당을 만들어서 합친다. 옛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그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앵커님 이게 지금 여권과 대통령실에 또 대통령 김한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우리가 다수당 되거나 과반수 되기는 이미 글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지 달게 해주자. 이런 식의 방향으로 공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현역 의원들도 많이 뛰쳐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준석 신당의 파이가 더 커질 수가 있다. 뭐 그렇게도 전망해 봅니다. 네.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미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1년 반 전부터 하던 얘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앵무새예요. 저 앵무새. 자,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월요일 날은 당무 복귀하는데 관건은 당원들에 의해 이제 징계 요청이 되어 있는 5명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한답니까? 징계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감히 구속시키려고 해라고 하면서 개딸들이 정말 흥분해 있었거든요. 굉장히 흥분해 있었는데 일단 구속이 안 됐고 대표가 다시 당무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당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해당 행위로는 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상 뭐 권리라고 하는데 가결했는지 안 가결했는지 모르고 5명 정도는 뭐 가결했다라고 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로 지금 징계를 한다?
라고 하면 또 이재명 대표에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원들이 5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는 가결 투표 여부를 떠나서 네. 해당적 발언들을 많이 한 이걸 그렇죠.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당 윤리 심판은 뭐 일단 거기는 절차상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절차상은 가야 되고요. 예. 다만 뭐 당원들도 그러고 당 대표도 그러고 지도부도 그러고 다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하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좀 다른 모습들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징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징계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통큰 정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 망가진 첫 출발점이 뭐였냐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당대표를 대통령이 나 쟤 정말 싫어. 쟤 내부 총질하려니까 쟤 쫓아내버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해가지고 징계 때리면서 당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큰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된 거거든요. 예. 통큰 정치 하시라. 포용하고 그냥 다 함께 너그럽게 자 우리 힘 모아가지고 민생 살리고 윤석열 정권 타도하는데 친명계 비명계 손잡고 같이 나갑시다. 이게 야당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내 쟤네들만 저 5명만큼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예. 쟤네들은 시범 케이스. 이거는요 협소한 협량의 정치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안 해야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어떤 시간이요? 아니 뭐 징계 생각할 시간? 네, 생각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은 바로 그런 가결표 던진 사람들 색출해서 처벌하자는 식의 들끓었던 당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였고, 그 다음은 뭐 당연히 강서구청장 선거 아니죠 구속영장 그 기각되자마자 영수회담 언제든지 하자, 민생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기조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닐까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내부 통합, 민생, 수호 이 투 트랙으로 네. 딱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명계들 없죠. 처단해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사우디를 가면서도 내각 장관들은 컴퓨터만 들여다보지 말고 현장에 가라. 그러면 둘 다 민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나셨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야죠. 근데 민생 현장에 가서 저는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의 정책이나 메시지들이 달라져야 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경제부총리가 매일같이 뭐 경제 위기다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매일같이 압수수색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민생에 간다고 해서 사진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지가 없는 민생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냥 서로 저 나쁜 정당 서로 삿대질하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화 타협 협치하자 이러긴 좀 힘드니까 예. 서로 지금 공통분모가 기기를 있어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의사정원 확대 이거는 여야가 예. 지금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거부터 먼저 양당의 정책위원장이나 아니면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거 우리 확대하는 거 우리 정치권에서 합의를 봅시다라고 하면서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해 나가면은 협치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진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안해도 좋고 아니면 국민의힘이 제안해도 좋고 여야정이 지금 의사정원 확대는 오히려 조금 좀 그 두 번째 급 되는 거고 네. 제1급 되는 위원회를 한 3개 만들어야 돼요. 국민연금개혁위원회, 네. 교육개혁위원회, 네. 노동개혁 국민합의위원회 뭐 이런 정도를 여야정이 함께 좀 설계해서 앞으로 그거 안 이게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선거 앞두고 그거 건드렸다가는 그렇죠. 각종 이익단체의 반발 때문에 선거 못 아니 치러요. 지금 당장 무슨 뭐 조치를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3가지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니 위원회에서 여당안 야당안 정부안 놓고 이제 차근차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진작에 말씀이에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정관용 앵커님 말씀이 당이론적으로 상당히 옳지만 우리가 말하면 제가 안 되죠. 단언하건대 내년 총선 전까지는 그런 위원회 안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면 안 되죠 보통. 저희는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저분들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3대 개혁위원회에다가 특별위원회로 의사정원 조정위원회 뭐 이런 시스템이 좀 작동돼야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훈 위원장님. 그게 대화고 정치인데 지금 그런 게 실종됐기 때문에 실은 정치가 있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예. 우리 방송을 듣고 민주당에서 그런 위원회 먼저 만드시다라고 아니 그럼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제안하면은 주도권을 또 갖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제안할 수 제안해야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이제 뭐 당 대표가 복귀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하고 노동 개혁하겠다 막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 양쪽이 한 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상식적이죠. 선거 한 번 끝났다고 보궐선거 하나 끝났다고 누구는 뭐 아이고 좋아라 이제 이렇게만 가면 되겠지 뭐 누구는 큰일 났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 네. 이 정치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참. 여기까지 할까요? 정관용당 하나 만드시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회 부위원장, 이승원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선생님들의 목소리 듣고 있죠.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시거나 방송 당일 12시 5분경부터는 서울 지역 전화 6493-1001번, 368-1002번 이 두 대의 전화로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원의 이별 노래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